이 암이 왜 빨리 자라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정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암이 빨리 자라는 그 시간 때문에 생명이 갑자기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폐색이 생기면 암이 빨리 자라요. 폐색이라는 게 뭐죠? 뭐 다치거나 막히는 거잖아요. 혈관이라든지 장이라든지 림프라든지 이 폐색이 생기면 인체는 정말 빠르게 암이 장악을 하고 맙니다. 마치 우리가 폭설이나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들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교통이 망가지잖아요. 제대로 차가 못 다니고 그러면 소방차도 그렇고 응급차도 그렇고 쓰레기를 치우는 차도 그렇고 과자를 배달하는 차부터 시작해서 근데 모든 교통들이 마비가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사고에 의해서, 폭설에 의해서.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약속된 시간에 가지 못하거나 누군가는 밥을 굶을 수 있고 누군가는 쓰레기가 정리가 안 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생각 이외에 계획 이외에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어떤 폐색, 혈관이 막힌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의 몸의 할 일들을 갑자기 지체시키는 것이 돼요. 근데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의 혈관에는 막힌 혈관들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혈관의 많은 부분들이 이미 막혀서 순환이 안 되거나 어떤 부분이 이미 기가 안 통한다 이런 말도 하고 림프들이 이미 좁아지고 혈관들이 좁아지고 이런 그 부분들이 되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막혔다는 것은 아예 끊어졌다는 게 아니고요. 거의 이렇게 좁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때 그 강한 약물을 사용하다 보면 막힌 거를 뚫어줄 수 있거나 아니면 뭐 항암제를 통해서 그 임시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이건 마치 교통이 막 이렇게 마비됐을 때 불도저로 그냥 차를 다 밀어버린 것 같아요. 약물을 사용하거나 하는 거. 그럼 당장은 그냥 그 라인을 싹 밀면은 이제 통할 수 있겠죠. 당장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손실이 얼마나 커요. 항암 치료를 하신 것과 약물 치료하는 것은 이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요. 세포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제 문제가 커져요. 그리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것과 림프관의 폐색 자체가 그냥 암을 크게 만든다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혈관벽이 두꺼워진다는 거, 림프관이 두꺼워진다는 거, 이거는 암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 네, 크게 만든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고기를 먹어요. 근데 암이 더 빨리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나 똑같이 고기를 먹어 나는 암이 안 커지고 이상 커졌어요. 언제 더 빨리 커지냐면 혈관벽이 줄어들었을 때, 폐색이 많았을 때는 그것들이 되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벽이 두꺼워지잖아요. 산소 전달도 안 돼요. 수분 전달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포도당, 아울러 기타 영양소도 전달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왜 혈관벽이 두꺼워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것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거 되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피가 묽어야 돼요. 맑고 묽고 잘 통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음식을 잘못 먹어서 피가 이제 끈적거려졌어요. 그러면 빨리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피가 혈관을 통해서 빨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이거를 묽게 해서 보내든지 또 한 가지 방법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안 되면 심장에 심근경색 있죠. 심근경색. 심장이 굳어버리거나 뇌경색이 생길 수 있어요.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 몸은 차선에 혈관을 좁혀야 돼요. 이 말은 혈관을 두껍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혈액을 빠르게 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되게 제가 고혈압 강의할 때 이런 강의를 가끔 하긴 하는데 혈관벽이 줄어든다는 것은 응급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순간이긴 하지만 그 응급이 그래도 저 응급보다 나으니까 이 응급을 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빨리 보내자.
신장과 뇌. 왜냐하면 신장과 뇌는 우리 몸에서 다른 데보다 20%를 더 많이 사용을 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경고죠. 두꺼워진 것은 지속이 되면 더 이상 우리 몸은 참지 못하고 터져버리거나 암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지방 섭취에 대한 부분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관 폐색과 림프 폐색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이었다. 아니면 동물성 단백질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의 캠벨 박사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어요. 육식에 관련된 책들. 근데 이분은 100편 이상의 역학 그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그래서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 그 중국의 역학 조사를 통해서 고기를 먹어서 암에 걸린다는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역학 조사를 통해서 내세웠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책이 출간이 되었고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캠벨 박사의 100편 이상의 역학조사 연구들을 보면요, 육류 소비와 암 발병 위험률의 연관성을 보고했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1981년에 리처드 돌과 리처드 페토의 논문에 의하면 놀라지 마세요. 담배보다 암 발병률을 훨씬 더 높인다는 것을 논문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면요, 담배 피는 것보다 육식이 암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흡연도 나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식사에서 육식을 끊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25% 대장암 발병률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폐암 20%, 식도암 20%, 간암 50에서 60%,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육류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페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성분과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트로사민, 이런 그 발암 물질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 학술지에 의하면 가공육을 먹는 아이들이 백혈병 위험률이 74%래요. 정말 높죠? 74%. 그 다음에 성인의 경우에는 췌장암 발병률 67%. 그러니까 정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그리고 방광암 50%. 그 이유가 뭐냐면 육식을 하면 혈액의 농도가 높아지 안 높아져요? 네,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육식동물에 비해서 우리 사람은요, 소화시킬 수 있는 염산이 20분의 1도 안 돼요.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보다 혹은 사자나 늑대보다 우리 몸은 염산의 양이 20분의 1밖에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농도가 우리보다 5배에서 10배 높아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고기를 먹는 것과 사람이 고기를 먹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초산, 염산, 요산, 이런 산들이 얘네는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거를 강산류들이라고 해요. 얘네 갖고 있는 것은. 사람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훨씬 약해요. 그래서 사람이 먹게 되면 그것을 다 분해하지 못해요. 근데 고양이나 개는 다 분해를 시킨다고요. 늑대나 이런 애들은. 분해를 시키니까 몸속에 독소가 남아요, 안 남아요? 당연 안 남겠죠. 사람은 다 남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죽은 동물의 그 단백질은 대부분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소장을 통과해버려요. 이곳에서 부패가 80%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는 혈류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혈중 농도의 오염률이 이제 높아지겠죠. 그리고 흡수된 단백질은 또 어디로 갈까요? 신장으로 가겠죠. 그리고 그것을 간에서는 분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육류, 특히 우유, 계란, 고기, 치즈 이런 것들을 계속 드시는 분들은요, 간에 그 쓸개관이라고 하죠. 그 쓸개관, 쓸개 주변에 돌이 많이 생겨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죠? 보통 담석이라고 하죠. 담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는 사람이 담석에 생길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결석이 한번 생기잖아요. 결석이
이런 것들이 생기면 간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런 분들이 뭐가 올 확률이 높냐면 지방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간경화, 간암이 올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육류를 먹으면, 육식을 하면 암이 빨리 자란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육식하지 마세요. 네, 육식하지 마시고 암 환자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질병이 있다면 누구나 다 육식을 꼭 피하셔야 된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